네, 시작하겠습니다. 영어과 김준규입니다. 먼저 난이도를 처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고3, 고2, 2등급 이상으로 잡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지문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어떤 특성들이 있는데 그 특성이 어떤 그 스트레스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견뎌내게 만든다라는 것인데 전체적인 지문은 그것이 꼭 선천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은 후천적인 연습을 통해서도 충분히 배양할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이다라는 글입니다. 그 첫 문장에서 지금 현재 Whosoever destinies he believes he controls in fact more likely to gain control of their stressor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첫 번째 문장의 그 키포인트는 이 지금 whosoever라고 하는 이 복합 관계 대명사가 지금 잘 쓰여진 문장인지를 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내용은 굉장히 쉬운데 문법적으로 상당히 좀 꽤 까다로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지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따가 해보고요. 첫 번째는 이 부분이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해서 키포인트를 먼저 잡을 때 첫 번째에서는 이 whosoever라고 하는 이 복합 관계 대명사가 지금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보는 것인데요. 이 문장에서 1번에서의 키포인트는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is 다음에 있는 이 동작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이 복합 관계 대명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whosoever destinies he believes, he believes를 가로로 묶어주고요. 자신이 믿을 때 그가 destinies, 운명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그 스트레스 인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스트레스 인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지문인데요. 그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 이 whosoever destinies라고 쓴 이 부분이 이게 맞는 것처럼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많이 좀 힘들어할 수가 있는데 이 문장에서 whosoever 같은 경우에 복합관계 우리가 대명사를 쓰게 되면은 보통 이희준 선생님 복합관계 대명사를 쓰게 되면 보통 몇 가지의 용법으로 쓰이죠? 그렇죠. 두 가지 용법으로 쓰이게 되죠. 그래서 복합관계 대명사의 용법은 두 가지인데 어떤 게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복합 관계 대명사가 기본적으로 쓰이는 것은 명사절을 만드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보에 보통 이제 양보의 부사절을 만드는 기능이 있는데 자, 양보의 부사절인 경우에는 이 문장에서 주절이 따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문장은 이 whosoever서부터 여기 is가 있기 전까지가 이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 되면서 그렇다면 이제 그 가운데에서도 지금 whosoever 우리가 보통 이제 who로 시작하는 관계대명사 중에서 whoever도 있고 whomever도 있는데 이 중에서 whosoever를 써야 된다면 최윤정 선생님 어떤 경우에 whosoever를 쓰게 될까요? 그렇겠죠? 이 whosoever라고 하는 것이 소유격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whosoever라고 하는 것이 이 문장에서는 키포인트가 뭐냐면 주어 역할을 하면서도 또 소유격 역할을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문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지금 현재 이 whosoever라고 하는 것이 지금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whosoever가 제대로 쓰이려면은 whosoever가 주어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명사를 수식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사 ever가 붙었기 때문에 그거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과연 맞게 쓰였는지 문장의 구조에서 제대로 쓰인 것인지는 이따가 한번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지금 현재 그 자녀의 아들인지 딸인지는 지금 안 나와 있죠. 자녀에게 15번째 생일에 엄마하고 그 자녀가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딸이 많은 10대로서 많은 지금 어려움과 상처들 또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엄마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다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대화의 내용들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여기서 키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나는 시작할 것이다.
너에게 이런 이야기를 시작함으로써 나의 청소년기에 이야기를 이야기를 함으로써 내가 이 이야기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구문입니다. 이 구문에서 지금 현재 as straightforward as could라고 하는 이 문장이 제대로 쓰여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좀 볼까요? as에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키포인트는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서건희 선생님 보통 주의해야 될 게 어떤 부분이죠? 네? 주의해야 될 거. 보통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죠? 이게 이제 주어가 있어야 되는 것들 아니면 형용사 부사. 네, 그렇죠. 보통 여기서 이제 straightforwardly라고 하는 부사가 쓰였는데 이 부사가 지금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해서 보통 많이 우리는 또 아이들에게 있어서 또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2번에 있어서 키포인트는 straightforward라고 하는 straightforwardly라고 하는 부사를 썼는데 지금 이제 straightforwardly라고 하는 부사가 제대로 쓰인 문장인지 아니면 straightforward라고 하는 형용사를 써야 될 구문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에서 중요한 것은 가능하면 뭐뭐하게 너에게 가능하면 직접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너에게 나의 10대 이야기를 함으로써 시작할 것이다 라는 문장인데요. 이 as could라고 써 있는데 이 as could라고 하는 용법이 과연 쓰이고 제대로 쓴 것인지 즉 as could라고 하는 용법이 지금 제대로 쓰이고 있는 문장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녹쌤? 네. 가능하면 뭐뭐하게라고 할 때 보통 어떻게 쓰죠? 이렇게. 네, 이렇게 쓰나요? 네. 성원 선생님? 예, 보통 이 부분에 이제 could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이 문제의 키포인트인데요. 이 could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통 이제 could를 쓸 때 우리가 가능하면 뭐뭐하게 할 때 as 주어 can이라던가 아니면 as possible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이 could를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에다 주어를 넣어주던지 아니면 possible이라고 고쳐줘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키포인트를 잡고 설명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지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에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상처가 너를 스페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문장이거든요. 세 번째 문장에서는 어떤 것이냐? 엄마가 10대 때 받았던 상처들을 이야기함으로써 그 상처가 너에게는 없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에서 과연 이 문장의 구조가 맞는 것인가를 따져보는 문장인데 세 번째에 있어서 그 키포인트는 바로 이 spare라고 하는 동사 이 spare라고 하는 동사의 쓰임이 지금 현재 정확하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한번 이희진 선생님, spare는 몇 형식 동사로 사용되죠? 3, 4형식으로 사용돼요. 예, 그렇죠. 3형식으로도 사용되고 4형식으로도 사용되는 문장이죠. 문장의 구조상 몇 형식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4형식. 그렇죠. 이 문장의 구조상 4형식의 문장인데요. 만약에 보통 이 spare라는 동사의 쓰임을 가만히 보면 spare라는 동사가 4형식으로 쓰였을 때는 여기 지금 이제 A, 근데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라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이때 보통 어떻게 해석이 되죠? 서건희 선생님? 네, spare A, B 할 때 어떻게 우리가 보통 해석하죠? 그렇죠. A에게 B를 면제해 주거나 또는 A에게 B를 없애주거나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되죠.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가 슈퍼히어로라는 그 지문도 있었죠. 그때 보면은 보통 이 슈퍼히어로들에게 일상적인 책임감을 면제해줬다 이렇게 이제 쓰였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여기 A에 해당되는 것은 이 문장상에 U가 돼야 됩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 다음에 있는 이 spare 너에게서 상처를 면제해 주는 거겠죠. 그 상처를 없애주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이 부모가 받았던 상처는 네가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문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my scar가 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의 송태, 즉 my scar가 주어가 됐을 때는 어떤 형태로 띄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기서처럼 지금 현재 be spared 이 부분이 과연 정확하게 쓰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고쳐야 되는지를 한번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걸 한번 키포인트로 잡아보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지문은 보통 이제 근심이라든가 경계하는 것이 진화론적으로 인류가 생존하도록 하는 수단이었다라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경계심을 갖는다는 것, 이제 being on alert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고대인들로 하여금 그런
포식자들과 싸우도록 해줬고, 그 다음에 적들로부터 도망치도록 해줬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인데요. freeze, blending, 섞여서 움직이지 않도록 거기에 정지한 상태로 있게 만들었다. 마치 위장되어진 것처럼 이라는 구문입니다. 마치 이제 그 위장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위장을 하게 되는데, camouflage라는 말이 이제 위장하다라는 이제 동사인데, 이 camouflage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as if camouflage라고 하는 것이 지금 능동의 형태인지 수동의 형태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키포인트는 camouflaged라고 하는 요 camouflaged라고 하는 요 부분에 있어서 as if와 더불어서 이 camouflaged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수동으로 지금 쓰여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 앞부분에 생략된 것은 지금 ancient people을 받는 그런 구문과 그 다음에 so they wouldn't be noticed, 그들이 알아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알아차리지 않도록 이런 문장과 섞여 있을 때 여긴 지금 현재 생략된 구문이 이제 그들, they, 그 다음에 워가 지금 생략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상관이 없는데 지금 현재 camouflaged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맞는 것인지 이준수에 한번 물어볼게요. camouflage라는 동사는 타동사로 쓰이는 동사입니까? 자동사로 쓰이는 동사입니까? 거기서는 타동사로 쓰는 거죠. 네, 이 부분에서 은폐시키다라는 만약에 타동사라면 이것이 수동으로 쓰는 것이 맞겠지만은 자동사적으로 쓰인다면 이렇게 쓰이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amouflage가 위장시키다라는 타동사라면 이 부분이 과연 잘 쓴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3분 잡고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의 문장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보통 이제 고3에서도 지금 2등급 이상인 학생이라 하더라도 학교에서 복합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이 문장은 지금 whosoever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주의할 부분이 destiny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whosoever가 destiny를 수식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 문장의 destiny는 지금 현재 he believes라고 하는 이것이 삽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he control의 목적으로서 destiny가 앞으로 옮겨간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본다면 he believes를 가로로 묶고요. 그가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런 문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장은 지금 두 가지를 지금 가야 되는데, whoever라는 개념도 whoever라는 개념, 다시 얘기하면 his destiny라고 하는 목적어를 받는 그러니까 소유격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서도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문장에 있어서의 이 whosoever를 헷갈리게 만드는 destiny는 사실은 컨트롤의 목적어가 앞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목적어를 수식하면서 whichever로 바꾼다던가 whatever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문장은 주어 역할을 하는 후의 개념과 그 다음에 destiny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개념을 가지면서도 주어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whosoever는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맞는 문장입니다. 두 번째 지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as straightforwardly as could, 가능하면 명확하게 또는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얘기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 as possible이라고 하는 이 문장이 as 주어 could를 쓰거나 아니면 as possible이라는 문장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번의 문장에서는 이 could라는 단어를 possible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spare라는 단어가 여기서 지금 핵심어인데요. spare는 지금 현재 spare라는 동사는 사형식으로 쓰이는 동사인데, 지금 현재 이 문장에서 spare라고 하는 동사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취할 때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취할 수 없고, 직접 목적어만 주어로 취할 수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를 만들 때 간접만 앞에 나오는 네, 간접 목적어만 지금 현재 주어로 나올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지금 현재 직접 목적어인 지금 scarce가 지금 앞으로 지금 나와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잘못된 문장이고요. 이 문장은 간접 목적어인 you를 주어로 해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my scarce라는 단어를 you로 바꾸도록 해서 간접 목적어인 you를 주어로 해야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4번도 맞죠? 예. 자, 4번은 as if camouflaged에서 이 문장은 맞는 문장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